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연휴가 추석 끝나고 또 연휴가 있어가지고 너무 지겨웠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 저는 어저께, 그러니까 오빠가 야근한 날이 종종 있어서 남편이 언제 끝날 줄 몰라가지고 휴일인 날 미리 땡겨서 밥을 먹자 해서 어제 일어나서 근처에 동네에 일자산이란 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 맛집이 많은데 그 근처에 시래마루라고 시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젓갈이랑 이런 거 주는 데가 있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셋이서 걸어서 운동 삼아서, 어제 또 비가 오더라고, 아침에 보슬보슬. 그래서 우산 쓰고 운동 삼아서 이제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가서 밥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비가 좀 그치길래 그 전날 1박 2일에서 물안개공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팔당 물안개공원. 경기도 광주시인데 저희 집에서 팔당 쪽이 가깝거든요. 하남 옆이라. 근데 이제 팔당이 하남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도 광주까지 쭉 있으니까, 그래서 물의 기운을 좀 받고 오려고 이제 강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셋이서 팔당 물안개공원을 가서 거기서 보면 문세윤이랑 뭐 연정훈 씨랑 뭐 김종민이랑 이렇게 4인용 자전거 탔잖아요. 그거를 빌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송을 보고 문세윤 씨가 뚱뚱해서 그냥 잘 안 나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타기 쉽겠지. 왜냐면 오빠도 매일 자전거를 타고 저도 뭐 웨이트 운동을 하니까. 근데 이게 무게가 4인용이다 보니까 3인용은 나란히 앉는 건데, 그러니까 성인 3인 타기는 힘들고 성인 둘에 아기 1명, 2명 정도는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3인을 신청했다가 앉을 자리가 좀 비좁아서 그냥 4인으로 바꿨어요. 근데 앞에서만 굴리니까 너무 안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남편도 당황한 거예요. 자전거랑 틀리다. 그래서 앞쪽만 힘을 주니까 이게 뒤쪽이, 어머님이 이제 키가 작으셔가지고 페달이 안 달아서 어머님 그냥 앉아만 계셨는데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를 썼죠. 운전석 쪽에 1명 앉고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 운전석에 있다면 요 방향에 그 보조석 뒤쪽으로 사람이 하나 타서 페달을 굴리기 시작하니까 훨씬 잘 굴러가는 거예요. 왜 차도 뭐 전륜 구동 있고 후륜 구동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앞쪽에서만 굴리니까 겁나 안 굴러갔는데 자전거 자체가 커가지고, 그래서 앞에 운전석 쪽에 1명, 보조석 뒷면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이서 굴렸더니 훨씬 잘 가는 거 있죠. 나중에 혹시 팔당 물안개공원을 간다거나 어디 가서 4인용 자전거를 셋이서 탈 일이 있다면 그렇게 대각선으로 앉아서 굴려보세요. 그럼 훨씬 잘 나가요. 앞쪽 뒤쪽 다 페달을 밟으면 훨씬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타는데 이게 안장이 좀 높아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절 때 며칠 쉬었고, 그러니까 웨이트 운동을 계속 하긴 하지만 안 쓰던 근육 부분을 또 쓰면 자극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제 진짜 무릎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살 나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웨이트를 해놔서 그런지 근육통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탈 당시에 처음에 한 10분 정도만 아프고 한 50분, 한 바퀴 물안개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자전거로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쉬었다 가다 했거든요. 경치 보느라고 호수도 보고, 호수란다, 강 보고 이러면서 쉬었다 갔다를 하니까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걸어서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보다는 저희가 빨리 돌았어요. 걸어서는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꽤 크더라고요, 그 물안개공원이. 그래서 거기 갔다 왔고, 그 앞에 주차장도 무료였어요. 근데 방송에 나온 거 치고는 사람이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저희가 나올 때쯤 보니까 저희가 한 2시 반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막 줄을 엄청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도 일요일이었지 1박 2일에 방송 나갔지. 그래서 왠지 근교에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다 오셨나 봐요. 그래서 2시 반부터 점심 먹고 오셨는지 물안개공원 입구가 주차장 들어가기도 전에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간단하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물안개공원, 팔당 물안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제 좀 걱정이 됐던 게, 어제 사실 자전거를 50분 타면서 좀 무리를 했어요. 4인용 자전거라. 그래서 조금 혹시 조기회란 되지 않을까, 너무 무리를 또 하체를 많이 써가지고 좀 무리가 가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배태기를 해봤더니 2줄이 뜨는 거예요. 흐리게 2줄. 그러니까는 테스트선이 흐리게 한 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2줄이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마 배란된 건 아니겠죠?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어제 좀 무리하긴 했어. 평상시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무리가 오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3개가 보였었는데 3개가 무사히 채취돼야 될 텐데 왠지 내 예상엔 채취일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배태기가 지금 2줄이 흐릿하게지만 떴기 때문에 아이고 신호가 걸렸네요. 갑자기 여기 꼬리물기 했는데 갑자기 신호가 걸리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좀 광진구인데 항상 정체 구간, 이 구간은. 그래서 갑자기 꼬리가 잘리면서 갑자기 신호를 걸리는 바람에 핸드폰이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저번 영상에서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머리 그래도 괜찮은데요 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든 이유는 사실 컬이 세게 나왔다는 것도 그렇지만, 컬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파마가 빨리 풀리는 스타일이라 거즘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 머리가 마음에 안 든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가 머릿결이 사실 20대 때까지는 엄청 20, 30대까지 엄청 좋았어요. 진짜 머릿결 좋은 사람 엘라스틴 했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농담으로. 근데 그 정도로 윤기가 났는데, 이게 40대 되면서 시험관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나이 먹으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머리가 푸석푸석해져 가지고 요즘은 예전처럼 파마도 자주 안 해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머리를 최대한 안 손대고, 이제 새치가 심해가지고 새치 염색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최대한 머리를 안 손대려고 하는데, 머리를 했을 때 저는 예약을 하고 왔고, 예약 안 한 손님이 급 방문하는 바람에 펌 놔두는 시간 있잖아요, 중화 시간 이런 게 길어지면서 머리가 되게 많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센스나 이런 걸 안 바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쑥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에 걸려요. 그래갖고 지금도 에센스를 진짜 막 500원짜리 동전 2개만큼 바르고 나왔거든요. 근데도 머리가 약간 엉키거나 푸석해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였어요. 왜냐면 나는 예약을 하고 갔는데 예약 안 하고 온 손님 때문에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님을 말다가 거의 조금 남았는데 내 딱 중화제를 뿌려놨는데 중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중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5분에 끝났어야 된다. 만약에 4시 15분에 끝나야 되는데 중화 시간이 4시 30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엄청 상한 것 같더라고요.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승이 났습니다. 그냥 머리는 어차피 약하게 만 거라 시간이 지나면 풀리긴 풀리는데, 머리 손상된 거는 한번 그렇게 손상이 되면 회복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머리가 지금 부시시, 그 에센스나 영양크림을 안 바르면 완전 이게 막 부시시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참 쓸데없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게 시험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악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튜브 자체를 하다 보면 악플이 사실 달리는 게 사실이고,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악플도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참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우월감을 느끼나? 난 진짜 그걸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가끔. 자주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딱 영상에서 봐도 좀 할 소리 하고 캐릭터가 센 캐릭터라 그런지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악플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악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전에는 막 싸우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들 같아 갖고 요즘은 그냥
약간 숨기막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내 채널에서 그 사람이 댓글 다는 건 저도 안 보이게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냥 차단해요. 싸우는 것 자체도 가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도 레미 부부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좀 예쁘장하고 좀 순둥순둥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담을 하고 악플을 달더라고요. 뭐 시험관을 왜 하냐는 둥, 뭐 이제는 그 정도면 포기해야 되지 않냐는 둥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지금 출산해서 아기 잘 키우고 있는데 악플러들 때문에 그런지 이제 유튜브를 중단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 아니 지네는 유튜브 할 자신도 부지런함도 성실함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악플로 괴롭히는지 참 복받겠어요. 저는 그러거든요. 뭐 이런 무속신앙이나 뭐 종교 이런 걸 초월해서 사람이 좋은 일 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덕적으로나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나쁜 짓이다, 손가락 받아야 되는 그런 짓은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고 그게 따지는 게 노인이든 어린이든 잘못된 부분은 좀 잘 따지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근데 꼭 보면 악플러들 보면 찌질하게 악플 달아놓고 또 막상 유튜버들이 고소를 하면 그때 와서 이제 합의금 조금 내려고 벌금 조금 내려고 아우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요. 뭐 제가 막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냥 부러워서 그랬어요. 막 이러는 것도 너무 찌질하고 아무튼 뭐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또 벌써 중간 정도 왔네요. 지금 집에서 한 40분 45분 걸리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는 가는 동안 심심하기도 하고 저는 시간 활용을 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그냥 유튜브도 찍고 이러면서 소식도 알리고 그냥 별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또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뭐 남포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뭐 조기 배란이 되거나 수정이 안 된다고 해도 일단 냉동해 놓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10월 중순에는 이식할 예정이긴 한데 진짜 약을 이빠이 썼는데 약을 지금 150씩 쓰다가 고나도핀을 150을 추가했는데 특별히 부작용은 없었어요. 그냥 좀 피곤한 정도지 이제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엔 또 두통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는 두통도 없어요. 그냥 몸에서 이 주사를 착각하나 봐. 자기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두통도 사라졌고 지금 고나도핀까지 해서 300 정도를 맞았는데도 아주 쌩쌩합니다. 일단 병원 갔다 와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보고 나왔고요. 초음파 봤는데 다행히도 난포 3개는 지금 자라기 시작해서 자랐고 3개는 그대로 있고 내막 상태는 지금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다고 좀 덜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난자 채취일이 저는 수목중 걸릴 줄 알고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수요일날 걸리면 시의회에서 그 난임 정책 회의가 있어가지고 또 아침에 채취하고 또 오후에 저번처럼 시의회 회의를 가야 돼요. 근데 그때 못 쉬고 그렇게 가니까 너무 빡세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걸리면 목, 금, 토, 일, 일요일날이 이식일인데 일요일이 이식일 쉬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선만 이식하면 차라리 2일 배양이라도 하겠는데 신선하고 냉동하고 같이 이식할 예정이라서 목요일날 만에 채취가 잡혀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내막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상태고 해서 금요일날 봐서 이제 이식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채취를 하면 아마 이식은 월요일날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날하고 월, 화, 수가 제 담당 선생님이 뭐 학회 가시는지 휴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채취는 선생님한테 하되 이식은 다른 선생님한테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항상 다른 쌤한테 하더라도 저는 명예원장님한테 받고 싶어요. 근데 그 이식일을
이식을 제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요일날 채취하고 나서 상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선생님이 있던 없던 이식은 다른 쌤한테 할지언정 이식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처방 받은 약은 그대로 브레트라 2정, 고나도핀 150, IVFM 150 요렇게 처방을 받았어요. 오가르투란이랑.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화수는 오가르투란, 브레트라정, 고나도핀, IVFM 요렇게 쓰고, 화요일날 밤에 데카페틸 하나랑 그 다음에 오비드렐 2개, 총 3대를 밤 9시 반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에 채취를 하겠죠. 근데 금요일날 채취 시간은 목요일날 이제 병원에서 그 채취실에서 연락이 와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남편이 하필이면 금요일날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꿀 수가 없는데 오전 10시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채취실이 7시 반부터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7시 반에 와서 미리 채취를 하고 가도 된대요. 근데 문제는 시술 들어갈 때 보통 보호자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이 이야기 할머니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수업을 나가시는데 금요일날 또 수업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오후 1시경 수업이라 보통 채취는 오전에 하니까 시어머님이 또 따라가 주시기로 했어요, 보호자로. 그래서 남편은 먼저 채취하고 외부 미팅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시어머님이랑 병원에 가서 이제 보호자로 시어머님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어머님이랑 같이 산지 한 10년 넘었거든요. 한 12년, 13년 됐나? 14년 됐나? 아무튼 시어머님이랑 산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보다 좀 편한 사이고, 어쨌든 시어머님이 1시 수업이시라 오전에 저랑 같이 병원을 갈 수 있어서 어떻게 정리는 됐는데, 아무튼 복잡하게 됐어요. 복잡하게 됐어. 진짜. 남편이 오전에 항상 채취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하필 외부 미팅이 잡혀서 그걸 변경할 수가 없어갖고 꼭두 새벽부터 가가지고 채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남편이 상황이 복잡해져가지고 괜히 저까지 불안해지는 상황. 뭐 어쩔 수 없죠. 뭐 채취를 그날 해야지. 뭐 어떻게 하루 때문에 미리 와서 하루 전에 냉동할 수도 없고, 그날 당일날 채취하는 게 신선할 텐데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꼭두 새벽부터 와서 뭐 남편도 채취하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남포가 세게 잘하고 채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좀 복잡하게 됐어도 어쨌든 뭐 해결이 됐잖아요. 시어머님이 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해결이 됐고, 10월 13일 금요일 날 채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식은 아마도 10월 16일 날 하지 않을까. 딱 10월 중순에 이식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10월 중순에 이식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진료 잘 보고 왔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또 햇살김밥 들려가지고 김밥을 싸서 가는 길에 차에서 먹어야겠어요. 요즘 저번에 엽떡을 남편 기분 맞춘다고 같이 먹었다가 일주일 동안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 눈만 뜨고 속이 비면 속이 너무 쓰려요. 위가 좀 약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위장병으로 병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절대 매운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먹을 때는 괜찮은데 먹고 나면 위가 며칠간 아파요.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무튼 저는 며칠간 화수 이제 주사 맞고, 목요일 날은 주사가 아예 없죠. 그리고 금요일 날 채취를 하겠습니다. 다음 채취 영상으로 뵙겠습니다.